더 에이트쇼는 원래 가수 아이유가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원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말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에이트쇼에 숨겨진 8가지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또라이 역할의 8층은 원래 가수 아이유의 역할이었습니다. 캐스팅까지 되었지만 스케줄상의 문제로 최종 단계에서 불발되고 대신 배우 천우희가 나오게 되었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독전에 출연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서영락 대리, 상사 박선창, 농아남매의 주영이 모두 등장합니다. 사실 독전2에 류진열 배우가 출연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전2는 서영락 대리가 주인공임에도 배우를 바꿔야 하는 무리수를 던져야 했고 당시 류진열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류진열 배우가 충무로 영화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냐는 추측이 있었죠. 하지만 독전2를 거절한 이유는 더 에이트쇼와 출연이 겹쳐서였습니다. 더 에이트쇼와 독전2의 촬영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죠. 참고로 배성우 배우도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며 당시 촬영하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고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최소화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배성우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한재린 감독은 개인적으로 배성우 배우와 친밀한 관계여서 그를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가 실제로 논란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사죄하는 모습을 봐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연민이 느껴지면서도 착실한 1층의 모습이 배성우 배우와 닮은 부분이 많아 그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더 에이트쇼의 원작은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게임의 설정에서는 게임 전반적인 규칙을 따왔는데 가장 꼭대기층이 사람들의 식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점, 게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 자극적인 쇼를 벌여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드라마와 동일하죠. 머니게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머니게임의 웹툰 초반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며 공평한 규칙을 바탕으로 극이 진행되지만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과 대치해 권력을 장악하고 악랄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따왔죠. 한편 더 에이트쇼는 생존 게임 방식인 타 드라마와도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데 오징어 게임 또한 참가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끔찍한 게임에 참가하고 부유한 게임의 주최자는 참가자들의 잔인한 게임을 시청하는 모습을 담았죠. 층마다 상황이 다르거나 배송구를 통해 음식을 내려보내야 아래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스페인 영화 더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아래층 사람들 입장에서는 풍부한 음식을 위층부터 조금씩 나눠 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이 위층에 올라가면 인간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죠. 오징어 게임과 차이점은 바로 쇼를 시청하는 관객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더 에이트쇼를 시청하는 관객은 막대한 부를 얻은 기득권층으로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따분한 현실에 질려 도파민을 추구하기 위해 쇼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쇼를 시청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아예 주최자가 게임에 참가하기도 한다면 더 에이트쇼의 게임 기획자와 관객은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대신 관객이 느끼는 감정을 8층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고문받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거나 그걸 바라보며 예술이라고 자신의 창작 욕구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 8층 참가자는 특이하게 게임에 참여했을 때부터 기득권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층이 이 쇼에 처음 참가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내뱉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재미없어. 이 재미는 쇼가 진행되는 유일한 이유이자 게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쇼에서 재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4화에서부터 어렴풋이 깨닫죠. 그런데 8층은 게임에 참가하자마자 바로 재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게임이 펼쳐지는지 자신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녀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잘나가던 행위예술가였던 그녀는 이미 권력층의 삶을 살아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기에 현재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재미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게임에 참여할 때도 돈이 아닌 재미를 위해서 참가했고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자신이 묶여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있자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게임에 나가서도 애초에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범죄를 저질러 돈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구속되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사망자가 생기면 게임이 끝난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륙은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점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게 되죠. 우선 긍정적인 점은 참가자들이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고향 친구였던 성기훈과 조상우가 결국 서로 싸워야 했다면 더 에이트쇼의 일부 등장인물들은 끝까지 협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말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기에 권력층은 딱 죽기 전까지의 극심한 고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시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드라마에 나온 대로 유엔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수면 고문을 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고문을 당한 알렉세이 나발리는 러시아 간수가 1시간 간격으로 깨워 전혀 잘 수 없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동안에는 소련의 승리를 다룬 애국 영화를 강제로 보며 체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에이트쇼의 참가자들 또한 수면 고문을 받아 죽고 싶지만 의자에 묶여 죽지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들은 게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또 하나의 규칙은 각 층마다 게임의 상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게임 내내 아래층 주민은 위층 주민보다 훨씬 열악하고 잔혹한 삶을 견뎌야 했지만 막상 게임이 끝난 이후 얻어갈 수 있는 상금도 더 적은 구조이죠. 실제 현실에서도 불을 이용해 더 쉽게 불을 얻을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풍자하는 것 같네요. 원작 머니게임은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의미하고 파이게임은 경제학 용어의 파이를 의미하죠. 시장, 수요 등을 뜻하는 파이는 파이를 키울 것인지 혹은 파이를 잘 배분할 것인지 경제정책을 논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합하여 더 에이트쇼가 제작되었는데 여기서 숫자 8은 8개의 층을 뜻하기도 8명의 참가자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각 참가자들은 사실 현실의 계층을 상징하죠. 또한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중간중간 반역이나 배신을 통해 층이 뒤바뀔 법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자기 층에서 영원히 지내야 하는 운명론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쇼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참가자들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잔혹함이 담긴 생존 게임임에도 각 캐릭터마다 약간은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더 에이트쇼의 위계 구조는 고대 이집트 계급과 아주 유사합니다. 드라마에는 실질적인 여왕 8층 아래에 브레인 7층과 호위무사 6층이 자리 잡고 식량과 무기 등 권력을 독점하는데 고대 이집트 계급 또한 파라오 아래 정부 관료, 군인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대 시절부터 하늘에서 주어지는 왕권, 지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해왔던 것을 의미하죠. 권력층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계층의 욕망을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8층은 미를 추구해 옷, 운동기구, 욕실을 마련하고 그 아래 7층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어 고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한 책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매우 만족하는 6층은 권력의 최고층은 아니지만 권력층에부터 편리한 삶을 영위하므로 굳이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거나 게임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 기타를 구매했죠. 가장 특이한 것은 4층 방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녀의 방에는 포스트잇이 잔뜩 붙여져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그녀의 다짐들이 적혀있죠. 아이돌 연습생 시절에도 포스트잇을 방에 붙이고 꿈을 키워갔을 그녀는 암울한 현실에도 올라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4층은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아래층의 주민들은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1층은 최소한의 생존 욕구도 보장되지 않아 좁은 방에 대변 봉투로 가득 차 있죠.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운 좋게 8층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게 된 이들은 워낙 부족한 삶에 길들여진 탓에 도시락을 식탁에 앉아 배부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막상 돈이 무한정 주어져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상상 라면을 먹을 뿐이죠. 책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에 따르면 생쥐에 이물질을 주입했을 때 처음에는 신체에서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반격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쥐는 더 이상 반격하지 못하고 쓰러지죠. 끔찍한 고문을 겪은 하층 주민들은 이후에도 겨우 식욕을 채울 뿐 더 큰 꿈을 꾸지 못하는 것도 이물질이 지나치게 주입된 쥐와 비슷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더 에이트쇼의 참가자들은 절박한 사람들 중 랜덤으로 뽑히는 것 같지만 캐스팅은 사실 게임 주최자에 의해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최자의 입장에서 게임이 재밌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들만 뽑아 게임이 지루하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악한 사람들만 뽑아 누군가가 죽어 쇼가 금방 끝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원작에서도 게임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믿거나 화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빌런들을 선별하여 게임에 초대하였습니다. 더 에이트쇼 주최자도 마찬가지로 빌런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저 도라이 깡패 같은 놈 찡찡이 지집애. 예를 들어 4층 캐릭터는 주체적으로 악랄한 모습은 없지만 아래층 주민에 달라붙었다가 다시 불리해지니 위층 주민에 달라붙으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3층과 배변을 나누기로 했지만 근데 씨발 이거 4층은 반 가지고 가는 거 맞아? 전부 3층으로 내려보내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나마 관객의 입장에서 가장 예측이 가능해 노재민 캐릭터는 2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의를 추구하고 가장 착한 캐릭터이죠. 다만 하층 주민들은 이 캐릭터 덕분에 전투력을 갖추게 되어 반란을 꿈꿔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또 쇼를 중지시키려고 해 주최자들을 긴장시키는 인물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다 돈만 바라고 쇼를 지속하려 했다면 긴장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게임을 마치고 배진수는 무기력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고문한 위층 주민들이나 게임의 기획자를 찾아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무기력하게 현실을 살아갑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1층의 장례식장에서 하층 주민들을 다시 만난 진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음을 짓죠.
같이 장례식장을 나서는 이들은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1층에 위치한 이들 위로 높은 빌딩들을 대비시키며 큰 돈을 벌었음에도 여전히 이들의 위치는 1층이고 그 위로 빌딩 주인 등 갑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봐요 우리. 그래야 시즌2도 가고 그러지. 시즌2를 암시하며 마무리 지어지는 결말. 참고로 투자자가 더 에이트쇼 대본을 다 읽고 처음 내뱉은 말도 역시나 너무 재밌어. 재미에 대한 평가입니다. 투자자는 이 쇼에 담긴 의미나 사회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고 재미있으니 투자하겠다고 나서죠. 쇼를 보며 재미를 추구하는 관객이나 현실의 투자자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가난을 멀리서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지만 오락으로 소비될 뿐 막상 행동을 취하지는 않죠. 더 에이트쇼 게임 속 중요한 반전은 바로 계층을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하층 주민들은 힘을 모아 권력층을 제압하고 층간 이동을 위한 방법을 얻지만 이동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비춰진 이동 비용에 따르면 부가세를 따지지 않았을 때 4층이 8층이 되기 위해서는 약 12년 정도를 쇼에서 버티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4층이 5층으로 한 개층만 이동하려고 해도 쇼에서 3년 동안 돈을 벌어야 하죠. 다시 말해 8층으로 가기는커녕 바로 위층으로 움직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층의 상금액의 차이는 이곳에서 규정한 자연의 질서이자 신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에이트쇼에서는 권력과 돈 모두 운에 의해 결정되었죠. 책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에 따르면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복권 당첨과도 같다. 운이 좋은 씨앗은 싹을 틔우기 좋은 토양에 안착한다. 실제 자연도 카드 뽑기처럼 우연에 의해 질서가 결정되는 것이죠. 책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에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에서도 비관적이지 않고 꿋꿋이 자연 생태를 살아가는 식물의 삶에 대해 담겨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저자가 자연에서 알게 된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 저자 마들렌 치게.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